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폭염이지만 임장은 계속됩니다. 내 대신 임장하느라 고생이 많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왔는데요. 당산동의 대장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당산 레미안 4차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 아파트라는 게 고정이 된 게 아니고 변화무쌍한데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찾는 게 대장 아파트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구축일 경우에는 근처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장 아파트 자리를 내주기도 하는데요. 당산 레미안 4차 또한 그랬습니다. 2020년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대장 자리를 내줬는데요. 호객노노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집들이 왕관 모양을 쓰고 있죠. 그 동네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가 왕관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가 왕관을 쓴다는 건데요. 왕관을 썼다고 해서 최고가의 아파트는 절대 아닙니다. 한번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 레미안 4차가 속한 당산동 5가의 평당가는 4천만 원이네요. 이 지역에서 평당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무려 5,188만 원입니다. 최고가 아파트인 당산 센트럴 아파트를 제치고 당산 레미안 4차가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진짜죠? 당산 레미안 4차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둘러싼 입지를 먼저 살펴본 뒤에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니 해도 역세권인데요. 그것도 강남을 관통하는 2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의 몸값이 제일 높습니다. 당산역은 2호선과 9호선 급행 더블 역세권인데요. 당산역과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선유도역이 있는데요. 같은 9호선이지만 선유도역은 일반 열차라서 이 당산동과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당산 레미안 4차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초역세권인데요. 특히 당산 레미안 4차의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아파트가 나오죠. 당산역을 이용해서 여의도까지는 4분 걸리고요. 강남역까지는 25분, 강화문까지는 19분이 걸립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올림픽도로와 서부 간선도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양화대교를 통해서 강변북로로 진입하기도 좋습니다. 초품화는 아니지만 당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안전한 편이에요. 중고등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아이들이 큰다고 이사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학원가입니다. 당산동에서 제일 아쉬운 게 학군이죠. 학원은 목동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목동에서 학원차가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등포 평생학습관과 국회의사당 도서관이 근처에 있어서 학습하기 좋습니다. 영등포 평생학습관에는 중고등학생이 많은데요. 국회 도서관에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하시고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어른들이 절반이 넘는데요. 공부는 평생 해야 한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죠. 특히 요즘처럼 슈퍼 울트라급으로 세상이 변한 시대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정말 옛날 사람이 되죠. 옛날 사람이라고 쓰고 꼰대라고 읽습니다. 혹시 내가 꼰대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꼰대 테스트를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레벨 3이 나왔습니다. 요란스런 처단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원효대살 해골물이라는 거죠. 당산역에서 차를 타면 10분 거리 내외에 홈플러스, 롯데빅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이마트, 하나로마트, IFC몰 등 쇼핑몰이 천지입니다. 수세권이라고 하죠. 스타벅스는 당산역 인근에 무려 3개나 있습니다. 2019년도에 도봉구 전체에 스타벅스가 단 1개였는데 좀 심하죠? 지금은 도봉구에 스타벅스가 5개나 들어왔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이 몰릴수록 아파트값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강남이겠죠? 당산동은 영등포역에 가까워서 기차 여행하기도 좋습니다. 당산역에서 영등포역까진 지하철보다 버스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른데요. 여행 말이 나와서 그런데 9호선 급행 타고 김포공항은 16분, 인천공항은 58분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기도 좋겠죠? 일산과 고양까지 가는 버스도 엄청 많아요.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커뮤니티에 수영장이 있기도 하는데요. 당산 레미안 4차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는 수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던졌겠죠? 대신 제2영등포 스포츠센터를 우리 집 수영장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강습과 자유 수영이 가능한데요. 무료는 아니고 돈을 내야 합니다. 강습료가 저렴한 편이라서 경쟁이 어마어마한데요. 기존 회원들이 이사를 가거나 이민 가지 않는 한 그만두지 않습니다.
당산동에서 제2의 박태환 선수가 탄생할까요? 커뮤니티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투덜거리기도 하던데요. 커뮤니티에 수영장이 있는 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병원도 중요하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과 CM병원이 차로 4분, 5분 거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연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숲세권도 떴는데요. 당산역 근처에는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당산역에서 걸어서 3분 정도만 가면 한강이 나오는데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와서 자전거도 타고 개도 산책시키고 캠핑 의자에서 힐링을 합니다. 굳이 차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을 벗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당산역에서 제일 아쉬운 건 밥집이 거의 없다는 건데요. 대부분 술집입니다. 아이들과 밥 먹기 쉽지 않아요. 다들 집밥을 해 드시나 봅니다. 그래서 반찬 가게가 많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입지를 살펴봤고요. 공급량과 미분양 물량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공급량이 최고치를 찍었네요. 2026년까지는 적정 수요를 훨씬 밑도는 공급량이고요. 미분양은 2016년 이후로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리 실거주로 산다고 해도 내가 팔고 이사 나갈 때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겠죠?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호재가 두 개 있는데요. 경전철과 신통기획입니다. 첫 번째, 경전철인 목동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목동선이 생기면 신월에서 당산역까지 오는데요. 문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 22년째라는 거죠. 언젠가는 되겠죠?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 당산역에 9호선이 들어오면 당산역 아파트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렇게 됐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늙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죠. 두 번째, 당산동 유가는 재개발 신통기획이 확정된 곳입니다. 최고 39층 78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기 신통기획이 확정되기 전에 투자하려고 갔었는데 상가 자리만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어서 결국 못 샀는데 후회됩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저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봐야겠죠? 자, 대략적인 입지를 살펴봤으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산 레미안 4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지어져서 2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구축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워낙 입지가 좋아서 20년의 세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네요. 1391세대로 대단지예요. 33평, 37평, 43평, 48평, 58평 이렇게 다양한 중대형 평수가 존재하는데요. 주력 평수는 500세대인 43평입니다. 그런데 제일 매매와 전세 거래가 많은 건 37평이라고 하죠. 중대형이 많다 보니 사시는 분들도 묵직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냐고요? 아니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학원가가 제일 아쉬운데요. 앞서 중고등학생들이 목동으로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예 목동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아이들 수능 끝나고 다시 당산 레미안 4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43평의 최근 실거래가를 살펴볼까요? 지난 5월에 17억 2천만 원을 찍었네요. 가장 작은 평수인 33평은 15억 5,060만 원입니다. 제가 당산 레미안 4차 아파트를 사고 싶었던 게 10년 전인데요. 그때 8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그때도 넘사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용적률은 299%, 건폐율은 18%입니다. 평지에 있고요. 대부분의 동이 남향입니다. 큰 장점이죠. 당산 레미안 4차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과 거실, 부엌, 발코니 등 모든 공간에 수납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지답게 동이 많은데요. 25개 동입니다. 이 중에서 로열동은 어디일까요? 역세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9호선 당산역과 30초 컷인 408동이지만 조용하고 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411동입니다. 앞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하철과 가깝긴 하지만 주도로 그리고 상가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어느 건설사든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가장 큰 평수를 배치하는데요. 411동은 역과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남향인데다가 앞에 정원이 있고 옆쪽으로 가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411동은 58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장 왔는데 폭우가 쏟아지네요. 정자에서 잠시 비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면 그치려나? 천둥 번개까지 치고 이게 웬 난리인가요? 당산 오가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문자까지 왔습니다. 비 그치면 철수했다가 내일 다시 와야겠네요. 비 올 때 임장 가면 장점 한 가지. 주차장에 물 들어찼나 봐야 하는데 그냥 안 가는 걸로 내일 다시 와야겠어요.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정자에서 비를 피하다가 여기서 20년 사신 입주민을 만나 꿀팁도 들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임장의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 네, 다시 왔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렸지만 지하 주차장은 멀쩡하고요. 다행이네요. 지상 주차장보다는 지하 주차장이 훨씬 큽니다. 지상은 111대, 지하는 2393대를 댈 수 있어요. 세대당 1.8대는 충분히 나옵니다. 다른 아파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지하 주차장 잘 나왔습니다. 널널해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요. 단지 안에서 운동할 수 있으면 시간이 참 절약되죠. 관리비는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조량은 어떨까요? 남향인데다가 동강 간격이 넓은 편이라 저층이라도 일조량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네요. 주변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평수는 162세대인 여의도동 여의도 현대 마에스트로가 2024년에 들어옵니다.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이 849세대, 브라이튼 여의도가 454세대가 올해 들어오고요. 여의도동 아크로드 여의도 더원 492세대가 2026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산 레미안 4차를 살펴봤습니다. 장점은 2호선, 9호선 급행의 더블 초역세권이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죠. 풍부한 편의시설과 한강공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학군의 빈약함과 더불어 2호선이 지나가는 지상철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지상철 옆에 있는 동들은 살짝 시끄럽습니다. 다음은 당산동 대표 신축 아파트죠.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당산 레미안 4차와 마찬가지로 평지에 지어졌고요. 당산역까진 걸어서 7분 정도 걸립니다. 2020년에 지어져서 4년차에 접어들었나요? 역시 새 아파트의 위용이 느껴지시죠? 802세대고 7개동이라 당산 레미안 4차를 보고 난 뒤에 오면 조금 아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용적률은 300%, 건폐율은 19%입니다. 주차 대수는 1.42대로 넉넉합니다. 대부분 남향 위주로 돼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뷰는 어떨까요? 한강과 마주한 101동, 102동, 103동은 한강뷰를 살짝 즐길 수 있고요. 반대 방향에 있는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은 영등포의 도시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19평, 24평, 28평, 32평, 42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소형 평수가 많죠. 적은 평수인데다가 새 아파트라서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의 부모 등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반경 1km 이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요. 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부지를 기부 체납해서 정원 150명 규모의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섰습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초품화가 아닙니다.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다는 게 단점인데요. 그래도 학교 가는 길이 복잡하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4개를 건너는데요. 이면 도로라서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녹색 어머니들과 자원봉사자들께서 등하교 때 수고해 주십니다. 84의 실거래가가 15억 9천만 원을 찍었네요. 새 아파트의 장점은 뭐니 해도 다양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지 내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지상카페, 지하 골프 연습장, 개인 창고, GX룸, 피트니스, 시니어 라운지가 있어서 살기 편리하죠. 단지 내에 소나무 숲길, 왕번 나무 숲길과 중앙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잘 꾸며져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키우고 살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구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IoT, 즉 사물 인터넷이 된다는 건데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최고층이 29층인데요. 이렇게 고층이라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열동은 당산 레미안 4차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평수가 배치된 105동입니다. 중앙광장이 보여서 뷰가 좋아요. 새 아파트가 좋긴 좋네요. 지금까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살펴봤는데요. 장점은 2호선, 9호선 급행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과 4년 된 신축이라는 것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서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것이겠네요. 마땅한 학원가가 없어서 중고등학생들은 목동 학원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당산 레미안 4차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비교해 봤는데요. 당산역을 끼고 있는 두 아파트가 입지와 상품면에서 당산동의 대장 아파트 역할을 앞으로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아파트 중에 어디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어렵다고요? 네, 저도 어렵습니다. 입지는 레미안 4차가 더 좋은데 상품은 센트럴 아이파크가 더 좋으니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저는 레미안 4차로 하겠습니다. 저는 초역세권을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